유전 용어가 있어요. 그 전에 유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유전이 뭔가요? 말해보세요. 유전이 뭐니? 잘 읽었어. 누구의 형질이? 부모의 형질이. 누구에게? 자손에게. 핵심은 요 단어지. 뭐 되는 거? 전달되는 거. 이게 핵심 단어예요. 얘들아, 유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 단어는요. 유전에서 핵심 단어는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지? 근데 아까 앞에서 복습했던 말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진 상동염 색채 중에서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유전이라고 하는 정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 말이야.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뜻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 형질이 누구에게? 자식에게 뭐 하는 거?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유전에 해당하는 몇 가지 뭐가 있냐면 용어가 있어요. 용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단어라고 하죠. 단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어휘라고 하죠. 이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 형질. 형질의 뜻이 뭘까요? 모양이에요. 나무말 맞아요. 모양이에요.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건 모양 맞아요. 또 형태. 같은 말. 진짜로. 또 성질. 다 포함하는 말이야.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형질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도 포함한다 그랬지. 뭘도 포함한다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 형태, 성질을 포함하는 말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형질 중에서도요.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립형질이 뭘까요? 누가 비슷하다 그랬니? 민설아 두 번째예요. 야 대립이라고 했는데 비슷하면 대립할 이유가 있어 없어? 대립한다라고 하는 건 정반대란 뜻이거든요. 그럼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대립하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형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립하는 형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는 적합한 예는 아니에요. 유전 파트는요. 명확하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 근데 예를 드는 거야. 키가 커요. 그럼 이거에 대립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머리카락 중에서 무슨 머리 있냐면 곱슬머리 있어요. 그럼 무슨 머리 있죠? 생머리 있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꺼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쌍꺼풀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죠? 외꺼풀이죠. 무쌍이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배우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완두콩이 뭔지 알지? 콩이잖아. 콩 중에서 좀 커가지고 주름이 있는 것도 있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두콩에서 뭐가 있냐면 완두콩들 중에서는 둥근 모양이 있어요. 근데 둥근 모양에 대해서 대립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름진 모양이라고 해요. 무슨 모양이 나온다고요? 주름진 모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완두콩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색깔이 황색인 게 있어요. 황색은 무슨 색? 비슷해. 노란색, 갈색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립하는 걸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 녹색이라고 해요. 됐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꼬집어가지고 반대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우성. 우성이 뭘까? 그렇게 많이 알더라? 현서가 말한 걸로 한다면 우월한 성질이래. 이 성질이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방금 말했던 형질이야. 됐니? 근데 이거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현서가 되게 말 잘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성이라고 하는 건 우월한 성질이다. 우월한 형질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따가 정확하게 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성에 대해서 반대인 게 있는데 우성에 대해서 반대인 용어가 뭐가 있냐면 열성이 있어요. 자, 알아두셔야 돼요. 열성은요 100% 순종이에요. 100% 뭐라고? 순종이에요. 그럼 방금 용어가 하나 더 등장한 거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등장 하나 했네요. 이게 5번이고요. 그럼 6번에 순종의 반대가 뭐죠? 순종의 반대가 뭐죠? 혼종? 혼종 말고. 혼종도 맞긴 한데 원래 쓰는 용어가 있어. 잡종이죠. 뭐라고 한다고요? 잡종이죠. 혼종이라고 하니까 웹툰이 생각났어. 웹툰에 혼종이란 말 쓰는 거 있는데 웹툰에. 다시 한번요. 순종하고 잡종이라고 하는 걸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이잖아. 중학교 3학년은 이 순종과 잡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 틀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보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를 주고요. 보기 중에서 순종과 잡종을 구분하세요. 제일 많이 나와.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걸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잡종은 뭐 하면 돼요? 섞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했지.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무슨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내가 보기를 주는 거야. 여기서 너네가 정리해 보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알파벳으로 할게요. 대문자 A 말고 소문자 A는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대문자 B는 이렇게 주고 소문자 B는 이렇게 쓰죠. 됐니?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했잖아. 그럼 상동 염색체의 그 의미를 살려서 쓸 때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럼 만약에 A를 쓸 거면 A는 누구끼리 써야 돼요? A는 A끼리 써야 돼요. 이해돼? 그럼 첫 번째, 여기 들어간 첫 번째에 가라고 할까? 현서 올 때까지 쓸 거야. 그러다가 못 쓰면 어쩔 수 없고. 사다음에 뭐지? 됐다. 방금 선생님이 쓴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전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전자. 유전자로 나타내져 있는 이 모습을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전자형이라고 해. 지금 또 한 가지 용어가 나온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쓰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로 표현했다는 뜻이야. 그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에 대해서 생식세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형태를 이렇게 봤더니 A가 A끼리 B는 B끼리 하곤 A, B, B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됐지? 무슨 염색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가부터 아까지 순종과 잡종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먼저 할게요. 빨간색은 순종. 가나다라, 마바사, 아 중에 어떤 게 순종일까요? 불러봐. 가. 그 다음 마. 그 다음 아. 더 이상 있어 없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혹은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게 순종이야. 그럼 이번에는 파랑색. 나머지가 다 뭐가 될까요?
잡종이에요. 왜? 대소가 뭐 했으니까? 섞였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요거 하나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잡종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뭐가 섞였어요? 요거 하나 섞였죠. 혹은 얘가 섞였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잡종이야. 그리고 당연히 제일 간단한 문제가 요거예요. 다르죠? 대소, 대소. 그 다음에 얘도 하나 섞였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잡종이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1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1번. 난 분명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고 했어. 옆에 보는 사람은 눈가를 그냥 확 파버릴 거야. 혼자 풀어. 5초 안에 풀어요. 5, 4, 3, 2, 1, 0, 땡. 영환이가 이번 주에 첫 왔으니까 영환이가 불러볼까요? 기억, 기억이요.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나와 있는 대로 말해. 기역, 디귿, 미음이 뭐예요? 순종이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고?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들어갈게요. 우성과 열성은 지금 설명 못해요. 지금 나와 있는 용어를 보면 우성이라고 하는 것과 열성이라는 거 있지. 이것도 유전 용어거든요. 됐니? 근데 지금 설명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져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표현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표현형. 칠판 보세요. 아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로 나타내는 게 유전자형이지. 됐니? 그럼 내가 질문할게. 너네가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얼굴을 봤을 때 선생님 얼굴에 선생님이 가진 유전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해돼?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예를 들어서는 쓸 수 있어요. 됐니? 그럼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나 보고 말해. 선생님은 머리카락이 생머리일까요? 곱슬일까요? 곱슬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표현형.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나 모양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표현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용어는 두 가지. 우성과 열성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성과 열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드디어 요걸 들어가는 거야.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 유전 쪽에는 멘델이 있으시고요. 음악 쪽에 있는 분이 있어. 멘델 땡땡. 핸델 말고 핸델도 있구나. 멘델 하니까. 근데 멘델 들어간 이름 있는데 음악에 바이올린 협주곡 만든 사람. 멘델 스존이 있어요. 미안해. 그냥 말해. 멘델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요. 자, 멘델이라고 하는 유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진짜 유전의 새 지평을 여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멘델은요. 사람 가지고 하고 싶었어. 유전 연구를. 모든 학자가 다 그래요. 사실 사람들 모든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생물학자 중에서 유전공학자들은 누구 연구하고 싶을까? 사람이에요. 왜 하고 싶을까요? 가장 잘 나타나. 생각보다 이건 진시황이 정말 자기의 욕구에 충실했던 거야. 왜 유전공학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걸까? 돈 벌려고가 숨어있긴 하지. 근데 그보다 저 첫 번째가 있어.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오래 살면서 뭐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할 테니까. 그럼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사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을 연구하면 돼,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요. 그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유전 연구가 힘든 이유는요.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조금 낳아요? 조금 나가요. 혹은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위적으로 강제로 너 얘랑 결혼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민서야 너 혼자 애기 낳아봐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나한테 혼자 한번 애기 낳아보세요. 사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하고 싶으나. 근데 지금보다도 더 예전에 이런 게 발달하기도 전에 멘델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주변에서 돌아봤을 때 유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람은 안 되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완두콩을 가지고 했어요. 뭐 가지고 했다고? 완두콩 가지고 했어. 왜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를 하게 됐냐면 구하기가 쉬워서. 얼굴 들어요. 내가 운을 띄워주는 거에 붙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완두콩은 구하기가 어때서? 쉬워서. 두 번째, 재배하기 쉬워서. 세 번째, 빨리 수확할 수 있어서. 1년에 완두콩 몇 번 수확할 수 있을까? 심어서 열매 맺고 다시 또 그거 열매를 심어서 열매 맺고 하면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5번 이상 될 수 있어. 온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한다면 5번 이상 할 수 있어. 이걸 다시 말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아서예요. 자손의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완두콩은 이게 가능해요. 내 마음대로 인위적인 땡땡이 가능하죠. 교배가 가능하죠.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근데 완두콩은 이 완두콩하고 이 완두콩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히게 해야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이제 용어를 집어넣어서 물어볼 거야. 완두콩은요, 대립하는 형질이 뚜렷해요. 한 번 더. 완두콩이라고 하는 건 대립하는 형질이 뭐하다고? 뚜렷해요. 그리고 완두콩은 순종을 얻기가 쉬워요. 사람은 순종 얻을 수 있어 없어? 사람한테 순종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완두콩은 무엇을 얻기가 좋다? 순종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맨델이 완두콩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봐. 이거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야. 둥근 완두예요. 씨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완두일까요? 찌그러진 완두. 주름진 완두라고 해요. 이걸 무슨 완두라고 한다고? 주름진. 그럼 질문. 이거는 유전자형이야? 표현형이야? 표현형이야. 모양을 보고 말했으니까 표현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둥근 모양이네요. 둥근 완두. 얘는 무슨 완두? 주름진 완두. 표현형이에요. 그런데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R로 놓을게요. 라운드라고 해서. 라운드의 뜻이 뭐예요? 둥근이죠. 그래서 라지아를 놓을 건데 완전히 둥근 얘는 유전자가 라지알, 라지알이에요. 왜 2개 써야 되죠? 상동염색체 때문에. 그래서 2개 써야 돼. 그런데 주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대립했지. 그치? 하지만 순종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몰 r, 스몰 r을 써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서로 대립하는 형질이죠. 하지만 둘 다 뭐란 얘기야? 잡종이야? 순종이야? 순종이야. 됐니? 맨델이 이걸 가지고 시작한 거야. 나무는 졸리면 일어나. 서서 들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고 중간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말 특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어놔야 돼. 여러분들의 공통된 시험범위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둥글고 주름진 완두콩을 가지고 교배를 할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도 뭐고요? 순종이고요. 얘도 뭐라는 얘기야? 순종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대립하는 뭐하는? 대립하는 두 순종을 교배할 건데 이 교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타가수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타가수분. 봐봐. 유전 단원은요. 유전 단원만 그래. 유전 끝나면 뒤에 진화거든요. 여기 단원이 유전과 진화야. 진화는 쉬워요. 진화는 안 어려워요. 근데 유전은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기호가 나와. 용어의 차이예요. 진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너네가 한 번 이상은 들어봤던 용어들이에요. 아무리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용어예요. 그런데 유전에 나오는 이런 용어는 생소한 게 몇 개 있지. 그 생소한 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슨 수분이에요? 타가수분이에요. 그럼 타가수분의 뜻이 뭘까요? 맞아. 타가수분은요. 수분이라고 하는 건 식물은 수정되기 전에 수분을 먼저 해야 돼요. 수분이라고 하는 건 꽃가루가 어디에 묻어야 돼요?
암술에 머리에 묻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분이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근데 타가래. 이 타가라는 건 뭐냐면 민서도 완두콩이고 나도 완두콩이야. 그럼 완두콩이 몇 그루가 있는 거야? 2그루가 있는 거야. 민서가 둥근 완두콩이고 내가 주름진 완두콩이야. 됐니? 그럼 민서하고 나하고 수분하는 거야. 이걸 무슨 수분이라고 해? 타가 수분이라고 해. 서로 다른 개체를 수분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타가 수분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멘델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멘델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타가 수분해가지고 첫 번째 자식을 얻었습니다. 안 지워지죠? 왜 안 지워지지? 지워진다. 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타가 수분해가지고 이렇게 수분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열매를 얻었어. 근데 그 열매를 얻었더니 무슨 모양이 태어났냐면 이런 모양이 태어났어.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너무 잘하셨어요.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둥근 모양이 태어났습니다. 이 둥근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우성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성. 우리 아까 용어 정리하고 있었네요. 아까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유전 용어에서 우성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면 순종, 대립하는 순종을 교배하여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이에요. 그게 우성의 정의예요. 아까 현성아 뭐라 그랬어? 우월한 거라 그랬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전혀 관계 없어. 그냥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하는 순종을 타가수분하여 순종이었지. 근데 순종하고 순종이 결혼하니까 뭐가 태어날 수 있어? 잡종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나타나는 잡종을 말하는 거야. 잡종 1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성이에요. 그럼 결론.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중에서 어떤 게 우성이란 얘기예요? 둥근 모양이 우성이란 얘기예요. 됐니? 이렇게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1학기 때 했던 생식세포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일까요? 라지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는? 라지알 하나죠. 바지알. 그치? 라지알 하나지. 그럼 라지알밖에 없지. 그럼 스모랄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어요? 스모랄. 그럼 얘를 임으로 정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정자고 얘가 난자래요. 정자랑 난자가 만난 게 요 가운데 있는 악이지. 그치? 그럼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요? 라지알, 스모랄. 아까 배웠죠? 라지알, 스모랄은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 그래서 얘를 잡종 몇 대라고 하는 거야? 1대. 왜? 순종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렇다면 라지알 스모랄과 라지알 스모랄을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라지알 스모랄을 교배하는 것은 무슨 수분일까요? 너무 잘했어요. 학교에서 배웠겠지. 이걸 무슨 수분이라고 한다고? 자가수분. 자, 아까 민서랑 나랑 했지. 민서하고 나하고 했어.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은서가 태어난 거야. 근데 얘는 식물이잖아. 은서가 하나만 태어났을까? 많이 태어났을까? 너네 완두콩이나 혹은 이런 거 다 알죠? 밤도 생각해봐. 밤나무 하나에 밤 하나 열려요? 송이 엄청 열리잖아. 똑같아요. 완두콩 엄청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은서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거야. 그러면 그 은서를 하나 재배한 거야. 그럼 은서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은서가 가진 꽃과 꽃을 수분한 게 바로 무슨 수분이에요? 자가수분이에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자가수분은 하나의 개체 안에서 꽃들끼리 붙이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라지알과 스모랄을 자가수분했더니 자식이 태어나네요. 그럼 얘 잡종 몇 대였어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면 또 잡종 태어날 수 있죠. 그럼 이 다음의 세대를 잡종 몇 대라고 하는 거야? 잡종 2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잡종 2대에 태어나는 구성은 이거 볼까? 얘들아, 라지알 스모랄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뭐가 될까요? 라지알과
스몰r이죠. 그치? 따로따로지. 얘는 종류가 몇 종류예요? 2종류죠. 그런데 얘하고 자가수분 시켰잖아. 다른 거 한 녀석도 라지 R 스몰 R이었지. 그럼 얘도 라지 R 하나하고 스몰 R 하나 만들죠. 맞아요? 그러면 라지 R과 스몰 R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만나야 되지. 수분 시키니까 만나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자식은 뭐가 태어날 수 있어? 라지 R, 라지 R이죠. 두 번째 자식은 뭐가 태어날 수 있어? 라지 R, 스몰 R이죠. 세 번째 자식 뭐가 태어날 수 있어? 라지 R, 스몰 R이지. 그런데 마지막 자식은 뭐가 태어날 수 있어? 스몰 R, 스몰 R.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스몰 R, 스몰 R은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 주름진 모양. 잡종 1대에는 스몰 R, 스몰 R이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근데 잡종 1대를 자가수분 시켰더니 잡종 2대에 누가 태어났어? 스몰 R, 스몰 R 순종이 태어났죠? 이거를 무슨 순종이라고 해요? 열성 순종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열성 순종. 그게 멘델이 이걸 원한 거예요. 멘델이 완두콩 가지고 유전 실험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두콩으로 실험하면 열성의 순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미 가정했기 때문이야. 결국 열성의 순종을 얻었단 얘기야. 그럼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머릿속으로. 너네 확률 배웠니 안 배웠니? 확률 배웠죠. 수학이 과학과 연결되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야. 확률 나와요. 여기서 뭐 나온다고? 확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라지 R과 스몰 R, 라지 R, 스몰 R을 교배해서 잡종 2대에 태어나는 건 둥글고 둥글고 둥글고의 마지막에 뭐가 태어나요? 주름진 거 태어나지. 됐니? 그럼 이걸 확률로 말하면 얘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얘랑 교배했을 때 잡종 2대에서 열성 순종이 태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 25%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유전자 구성을 볼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었지? 됐어? 잘 보고 대답하세요. 라지 R, 스몰 R과 라지 R, 스몰 R을 교배해서 잡종 2대에 얻을 수 있는 순종은 몇 퍼센트? 50%. 50%. 왜 50%야? 얼.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럼 다시 이 두 개를 교배해서 잡종 2대에 얻을 수 있는 잡종은 몇 퍼센트? 50%. 라지 R, 스몰 R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 이 두 개를 교배해서 둥근 완두콩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75%죠. 이유는? 잡종이지만 무슨 모양이니까? 둥근 모양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비를 만들래요. 그럼 표현형은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밖에 없지. 몇 대 몇? 3대 1. 그럼 유전자형의 비는 라지 R, 라지 R 대 라지 R, 스몰 R 대 스몰 R, 스몰 R이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이죠. 그럼 마지막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잡종 2대에 완두콩을 400개를 얻었대요. 몇 개 얻었어? 계산 잘해라. 그럼 400개 중에 열성 순종은 몇 개일까요? 100개죠. 나이스. 알고 있었지? 어떻게 계산해요? 400개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열성 순종은 몇 가지 경우야? 한 가지. 약분해서 몇 개? 100개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은서야. 45쪽 풀어보세요.